패밀리가 온다. 가정사역자 도은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내 언어로 결정된다는 거 듣고 계시죠?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오늘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똑같은 날을 똑같게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변화하지 않는 한 당신을 쫓아다니는 그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오늘 에고 중독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연자가 에고 중독자인지를 한번 설명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그런 덫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이 중독이라는 것은 병인데 내가 혹시 에고 중독 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너무 에고 중독, 자기의 중독이란 말이에요. 자기 속에 너무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일 경우에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잘 모르거든요. 나만 그냥 내 이야기, 바른 이야기 하고 살고 있고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못 받아들여서 저러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바른 말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의 개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어린아이도 자기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가정 안에서 독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엄마,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큰아들, 누구라도 당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이야기하면서 산다. 자기 이야기가 곧 가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짝퉁인 거예요. 짝퉁. 왜냐하면 진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거기서 힘을 다, 에너지를 다 사용한다. 그리고 자기 증명하고 자기 강화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증명과 자기 강화라는 이 두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연자는 이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연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연자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나 당신이나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자기 중심이 아니면 사연자는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 죽어야지. 그게 나쁜 얘기를 하고 있든지 지적질을 하고 있든지 분을 내고 있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부수고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는 타당한 거예요.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자기 목숨도 끊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틀렸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틀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못 견뎌요. 틀린 것을 했으면 자기 탈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살면서도 왜 그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의 값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어머니가 맨날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맨날 못 살겠다, 내 인생은 왜 그러냐 하면서 맨날 이렇게 슬프게 살아가시는 것, 이것으로 값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게 싫다면 너! 할 수 있는 건데 노를 안 하시는 거죠. 때리면 맞고 착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부글부글 끓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사시는 이유는 자기의 값을 내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성, 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 모든 어텐션, 에너지가 자기에게 쏠려 있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미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자기의 현재인 것뿐만 아니고 무슨 사건이 일어난 오늘이 현재가 아니라 자기가 현재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과거였어요. 자, 오늘 1월 20일이면 새로운 날인데 이 날을 주니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왜냐면 오늘이 나니까.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날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언어로 내가 산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과거야. 과거가 뭐가 중요해? 내가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내가 고생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수고했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나야. 내가 미래인 거죠. 아니 내가 살 미래니까 내가 내일도 내 내일이고
갔어요. 그랬더니 또 나고 모레도 또 갔더니 또 나야. 모든 것이 다 나인 것이 이게 시간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모든 시간을 다 장악해버린 발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다. 21일이 내일 와도 또 나야. 그러니 21일이라고 새로운 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연자가 살아가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같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같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나 외에는 없어요. 나 말고 너로 좀 살 수 있으면 날이 바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나 말고 우리로 사는 것을 좀 배우시면 우리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옵션들이 생길 것이고 풍요로워지겠죠. 그러므로 사연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 이 사연자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자기의 언어 체계가 모국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국어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언어 모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언어 모판에서 언어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이거 다 배우신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을 것이고 그 기억을 못하시면 증거를 다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이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생활 체계가 정해졌어요. 모든 건 다 언어로 하는 것이거든요. 커피를 마시고 안 마시는 것도 난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못 마셔. 이거 자기 언어예요. 나는 카페인이고 뭐고 상관없이 뭐 마시기만 하고 그냥 잘 수 있어. 이거 자기 언어예요.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 좋아하다 못해 사랑해. 이거 자기 언어예요. 난 커피 같은 거 안 마셔. 쓸데없이 왜 시커먼 물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기 언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자기의 생활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신념도 만들죠. 신념 체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신념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죠? 정치를 하면 좋은데 이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신념이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다른 것들이 이제 차고 들어서 자기 생각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되잖아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이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어 체계에서 나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연자가 사연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자기에게 쏟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이 언어 체계에 목숨을 걸 정도로 채워낸다. 거기에다 목숨 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사연자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 그게 뭐 하물며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일까지도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보상을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보상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고 자기에게 값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사연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연자가 왜 에고 중독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는 알고 계시겠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서 사는 것. 사연이 참혹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렇게 많은 사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군다나 사연만 바라보고 살고 있고 사연에 목숨 걸고 살고 있고 자기 하나밖에는 없어요. 자, 혹시라도 사연자가 누구를 돕는 자선사업가가 됐어. 진짜 남을 돕기 위해서 자선사업가가 된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자선사업이 누구를 빛내야 돼? 그렇죠. 자기를 빛내야 돼. 자기가 값이 나가야 되는 일이야. 자기 값을 내기 위해서 자선사업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도요, 헌금을 해요. 근데 이 헌금하는 게 누구를 빛내기 위해서 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낸 것만큼 나 빛나야 돼. 나 빛나리. 열심히 자기를 빛내야 되는 것이 이게 사연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해서 떠나게 됐어. 그랬더니 목사한테 찾아가서 이 성도가 하는 말, 그동안에 자기가 헌금했던 거 몽땅 다 달라. 아니요.
허은금인데 어떻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건데도 그것을 이상하게 이야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니들이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고 내가 지금 다른 교회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내가 챙겨가야지. 이가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 자기가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일이 되고 자기가 한 모든 것은 자기에게 보상을 돼야 돼. 자기를 빛내고 자기에게 값주는 일이 돼야 되는 것. 이게 사연이 작동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는 일마다 보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는 일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에게 자격을 주고 나에게 권세를 주고 뭐 이러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을 키우는 건 어머니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죠. 딸도 키우고요. 어머니가 안 낳았으면 몰랄까? 낳았으면 키우는 거예요.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키웠는지는 아들이 봤지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자식이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식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아, 내가 어머니를 만날 거면 당신 같은 어머니 말고 진짜 슈퍼마켓에서 어머니를 살 수만 있었다면 내가 당신 같은 어머니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나 무슨 뭐 상이나 무슨 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에 또 배우시겠지만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밥 차려준 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밥 차려준 것이 능력이 되고 빨래 빨아준 것이 자격이 되고 뭐 용돈 한 푼 준 것이 권세가 되는 그런 일. 왜 그럴까요? 사연자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했던 어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정말 자식 키우는 것은 뭐 기본적인 것이겠고 남편 섬기는 것도 기본적인 것이겠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시동생 둘까지 키워가며 한번 집에서 자기 가족이었어요. 당연하게 남편의 동생들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다 나이가 드셨으니까 내가 돌보는 거 맞다 생각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무슨 혜택을 얻으려고 무슨 뭐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장인 장모가 좀 힘든 일이 생겨갖고 돈을 100만 원을 이렇게 좀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여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좀 필요한데 여보 당신 한 100만 원 드렸으면 너무 좋겠다. 용돈으로 좀 드리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생각지 못한 반응을 한 거예요. 뭐야 뭐 이젠 돈도 드려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당신이 엄마 아버지한테 뭐 드린 적이 뭐 있었나?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얼마나 급하시면 100만 원을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셨겠어. 뭐 당신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100만 원 뺄 수 있으니까 우선 먼저 해드리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드리고 시동생한테 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계산이 서 있지 않았던 아내인데 남편이 100만 원 주면서 궁시렁대고 1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1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 피해 입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1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니네 엄마 니네 아버지는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을 끌어다니고 그것도 사위한테 돈 달라고 하느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가슴 아파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당신이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에고 중독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연이 잠복 들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건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안 그랬으면 고쳤겠죠. 그런데 이 에고 중독자들이 자기 에고에 자기에게 빠져 있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내 이야기 들어봤자 무슨 얘기 할 것인지 자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들어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내가 누누이 또는 남편이 누누이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해주지 말아라 난 이것이 불편하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요 듣지도 않아요. 에고 중독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연자들이 자기 속에 결핍이 있으니까 자기 채우기 바쁜데, 자기 채우기 바쁜 나머지 자기 신경 건드리는 게 너무 싫어. 왜 내가 탁탁탁탁 알아서 하라는데. 그러면 여기 가정은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자동적으로 척척척척 되는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 무슨 돈 주고 무슨 뭐 종업원으로 무슨 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식은 뭐 돈 받고 태어났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움직여주지 않을 수 있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무슨 자동적으로 나가서 가족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고 있는 것은 가족 때문인 거죠.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니까가 어떻게 이렇게 느낌이 없는 단어가 됐는지 말이죠. 가족이니까 하나가 돼야지.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돌봐줘야지.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좀 애써줘야지. 이런 이야기가 왜 안 통하는지. 우리가 자기 에고에 빠져서 살고 있어서 상대방의 필요를 보기보다 내가 채워야 되는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더 혈연이 되어서 더 집중하고 더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연자는 에고 중독자가 된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에고 중독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이는데도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밖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 독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에고 중독자는 독재자입니다.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정치를 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죠.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너무 슬퍼요.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너무 불행합니다. 우리 사연자가 그렇게밖에 살 수는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당신에게 집중된 그 에너지에서 10분의 1만 띄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에너지로 사용하신다면 당신의 오늘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패밀리가 온다. 축복합니다.